그동안 좋았던 우리나라의 미국 수출이 앞으로 점점 내리막길을 걸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우리가 내수 경제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출이 그나마 버텨줘야 되는데 이런 우울한 전망 어디서 나온 겁니까? 국책연구기관이죠. 이 산업연구원에서 내놓은 분석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무역에서 거둔 흑자 구조 보면은 앞으로 더 좋아질 것보다는 좀 더 나빠질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한 겁니다. 네. 지난 2023년 지난해가 대미 무역 흑자 정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데 무역 흑자라는 게 수출 많이 하고 수입은 좀 적을수록 늘어나잖아요. 예. 앞으로는 미국에 수출할 때 애로사항들이 조금 더 늘어날 것 같고 수입액은 역시나 더 많이 쌓이게 될 것 같다. 이런 구조가 예정이 됐다라는 거죠. 네,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좀 따져보죠. 일단 우리나라 미국 수출액은 그동안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코로나19 위험이 좀 잦아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본격적으로 가파르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3년 동안에 이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12%를 넘어섰었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한 거죠. 어디가 많이 늘었냐?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 가운데 하나 자동차 많이 늘었고요. 네. 자동차 굉장히 많이 늘어서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한 780억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00조 원 정도 이 정도로 이제 팔리면서 미국에서 효자 상품으로 자리매김을 했고 또 일반 기계나 반도체, 철강 같은 중간재에도 높은 수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중간재 수출은 우리나라가 중국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 분석에서 하나 지켜볼 포인트가 될 거예요. 예. 원래는 최근에 20년 동안에 우리나라 수출 대상국 1위가 부동의 1위가 중국이었습니다. 예. 그게 아마 올해를 기점으로 중국이 2위로 내려오고요. 미국이 우리나라의 수출 대상국 1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요. 아마 이미 그렇게 보고 있는데 큰 틀에서 세계 무역 구도가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미국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이번 달 중순에 브리핑 자료를 하나 냈는데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 투자자들이 이건 아셔야 됩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아시아의 공급망 재편 이렇게 다루면서 세 나라를 넣어놨습니다. 예. 우리나라 있고 대만 있고 중국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 투자자한테 하는 얘기였어요. 예. 무슨 얘기였냐. 이 공급망이라는 거는 물건 하나 만들 때 한 나라 안에서 원래 온전히 다 못 만들잖아요. 예, 그렇죠. 원료는 중국에서 갖고 오고 반도체는 한국에서 갖고 오고 그리고 팔리는 거는 미국에서 팔리는 뭐 그런 공급망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건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국이랑 대만 두 나라를 미국에서 합쳐서 봅니다. 합쳐서 봤을 때 이 두 나라의 미국에 대한 총 수출액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의 수출액을 메인랜드 수출액을 넘어섰다라고 본 거예요. 네. 실제로 그런 통계가 있었다라고 본 거고 이거 굉장히 시사점이 있다라고 봤는데 우리나라랑 대만은 산업의 쌀이라고 부르는 반도체 생산하는 나라죠. 중간재 그렇죠. 수출을 주로 하는 나라인데 해외에서는 이렇게 두 나라 묶어서 거시경제 흐름 파악하는데 중국이 아니라 미국의 중간재 수출 더 많이 하네? 이거는 공급망이 바뀌고 있네? 이거 조금 지켜봐야겠는 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중국이 원래 중간재 수입을 많이 했는데 이제 덜 하게 됐고 네. 미국이 오히려 중간재 수입이 늘어난다라는 건 쉽게 말해서 전 세계 산업 생태계의 중심에 미국이 놓여질 생각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맞습니다. 이걸 조금 더 크게 보면은 그동안에 중국하면 세계 공장이라고 불렸는데 예. 중국이 세계 공장 지위를 자이든 타이든 내려놓고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 중국도 경기 안 좋다 얘기 많이 들리잖아요. 예. 경기 살려야 되는 게 제1의 목표가 된 중국이 최근에 하려는 게 수출 강화가 아닙니다. 내수 진작이에요. 예. 이게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부양이거든요. 이거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제 중국 정부가 택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무역 갈등, 미국과의 갈등 때문에 중국이 자기 물건 뭐 중간재 사가지고 수출 못하는 그런 구도에서 중국 사람들 생활 수준도 예전과 비교하면 꽤 높아졌어요. 그래서 네. 옛날만큼 싸게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 싸게 팔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이거를 통계가 하나 있는데 20년 전만 해도 같은 물건 하나 만든다 치면은 중국에서 만들고 미국에서 하나 같은 물건 만든다 치면은 중국에서 만드는 게 미국과 만드는 거랑 비교해서 인건비가 30%밖에 안 들었는데 예. 2019년에는 이제 어려운 말로 하면 구매력 기준 단위 노동 비용으로 환산했을 경우에 70%까지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로 공급망이 중국을 세계 공급망이 중국을 점점 소외시키고 있는 상황들이
여러 가지 문제에서 관련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러한 판세 변화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과거에 중국에 수출 많이 했던 거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네. 하지만 대신 이제 세계 최대의 소비 국가이자 가장 이제 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미국에다 그만큼 수출을 많이 해서 흑자를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책 연구기관에서 그건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전망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두 가지 정도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다가올 미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입니다. 예. 미국이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예상 이상의 반등에 성공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좀 어려울 거라는 얘기예요. IMF 전망 따르면은 이 2023년에 미국이 선진 경제 시장에서 가장 성장 많이 한 나라였잖아요. 예. 경제 성장률 2.5% 찍고 있는데 이게 올해는 아마 2.1% 찍을 거고 2025년에는 1.7%까지 내려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미국 사람들의 소비 여력이 줄어들면 우리 물건을 덜 사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말하면 미국은 우리나라 수출 구도에서 소비 민감도가 소득의 민감도가 굉장히 관련성이 높아졌는데 미국 사람들을 덜 사게 되면은 수출도 조금 안 좋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우리나라가 미국에 주로 수출했던 게 자동차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자동차, 반도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 들으십시오. 이제 수출하지 마시고요. 우리나라 안에다 공장 지어서 만드세요. 이론 많이 그렇죠. 하고 있잖아요. 예. 이 미국이 이제 그런 기조로 가져가는 것도 수출 측면에서는 장기적인 마이너스 혹은 부담 요인이라는 거죠. 그렇겠네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보내줬던 것이 네. 이젠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런 면이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 수출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수입 측면도 한번 살펴보죠. 무역 수지가 좋아지는 방법에는 수출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수입을 좀 덜 해도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뭘 봐야 되느냐?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미국에서 어떤 물건들을 수입했느냐를 봐야 되는데 예. 최근에 이 비중이 가장 크게 높아진 게 에너지 부분입니다. 원유, 뭐 가스, 뭐 셰일가스 뭐 이런 예. 것들인데 이 코로나 이후에 이 또 다른 흐름 하나 보면은 유가가요 생각보다 그동안에 많이 안 올랐거든요. 근데 올해는 기저효과 때문에 좀 더 많이 오를 것 같은 거예요. 데이터를 보면은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에너지 수입할 때 어떤 것들 보느냐, 벤치마크를 어떤 것들을 보느냐, 미국의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WTI라고 부르는 거 그거 봅니다. 이게 지난해 배럴당 78달러가 안 됐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는 미국의 뭐 에너지정보청이나 투자은행들 전망치 보면 평균 중간값이 한 82달러 넘어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에라도 우리나라의 올해 수입액 자체는 미국의 수입액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수입이 늘어나게 되면 무역 수지도 좀 더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겠네요. 이거 참 걱정이 많은데요.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무역 환경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으로 바뀌어서 이제 점점 우리가 대미 무역 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게 이제 정점을 찍고 작아질 것 같다라는 우려가 커진다니까 좀 막막한데 특히 올해 11월 달에는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만약에 정권이 교체된다면 우리 수출 환경은 더 편해지는 겁니까? 더 어려워지는 겁니까? 더 어려워져요. 어려워지겠죠. 이제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제시했던 이 통상 부분의 주요 공약이 대체로 자국 산업 보호에 맞춰져 네. 있거든요. 보편적 관세 도입, 뭐 그린 뉴딜 정책, 뭐 다 어려운 얘기들인데 하여간에 이거는 우리한테 무역 수지의 감소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무역에서 그동안에 흑자를 많이 봤다는 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적자인데 그렇네요. 위가 더 적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또 과거 트럼프 행정부 행적들을 보면은 우리나라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었었는데 그때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것 역시도 환율 조작국으로 보는 이 조건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들어가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 분석을 내놓은 국책 연구기관은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우리 경제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반대로 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정지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